반짝뜨고 사라질 만한 테마가 아닌 계속해서 갈 테마 찾아보는 시간이죠. 갈 테마 가라 시간입니다. 오늘은 화요일인 만큼 한국투자증권의 서초중앙PB센터 길건우 FC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은 종목 AS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저와 함께하지 않았던 때입니다. 8월 30일에 조일 알미늄을 말씀해 주셨는데 수익률이 14%. 저랑 할 때도 이렇게 수익률이 잘 나와야 할 텐데 우선 조일 알미늄이 사흘째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고 사실 어제도 급등, 오늘도 추가 2%대 오름세를 나타냈는데 현재는 보합권 정도 0.8%가량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략 받아볼까요? 네, 지금 이제 알루미늄은 다른 것보다도 전 세계적으로 지금 알루미늄 재고량이 최저치를 기록할 거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중국에서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그렇고 알루미늄을 생산할 때 사실은 전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최근에 전력 공급난이 계속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알루미늄에 대한 재고량의 부족치는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어서 알루미늄 회사들이 저는 나쁘지 않을 거로 판단은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 조일 알루미늄은 저는 전체 다 수익 실현할 것 같아요. 왜냐면 항상 지금 2,500원에서 600원 사이를 뚫는 게 사실은 계속 버거워하더라고요. 찍고 다시 내려오고 걸 반복을 하니까 저는 차라리 조일 알루미늄으로 수익을 실현을 해서 같은 알루미늄 업체인 DI 동일을 한번 노려볼 것 같습니다. 네, DI 동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기관들이 순매수를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자회사 중에 의류도 하지만 알루미늄 회사도 있는데 동일 알루미늄이라고 있습니다. 알루미늄 박이라고 아세요? 뭐 식품에 쓰는 거, 그다음에 뭐 이렇게 막 싸는 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알루미늄 박 국내 1위 업체고요. 최근에는 또 2차 전지용으로도 매출이 꾸준하게 일어나고 있어서 저는 차라리 조일 알루미늄에서 DI 동일로 바꿔 탈 것 같습니다. 네, 이미 조일 알미늄은 8월 30일에 제시를 해서 수익률은 14%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쯤은 수익 실현하고 종목 교체 의견 주셨는데 또 종목까지도 골라주셨습니다. 이번에는 DI 동일 계속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종목 점검 도와드렸고요. 그럼 이어서 현재 구간 가고 있는 테마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기에 로봇 지능 정책 나온다. 로봇주 지금부터 관심 가질까라고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먼저 관련한 종목들 체크해 보시면 오늘 장에 정말 시장에 오르는 만큼 가볍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먼저 ST큐브의 경우에는 두 자릿대 급등세 나타내고 있죠. 25,850원에 거래되고 있고 로보티즈도 마찬가지입니다. 11%대 급등. 에브리봇이라든지 서암기계공업도 현재 구간에는 7,210원, 조금 전에는 7,500원 단까지 터치하기도 했는데요. 스맥의 경우에는 2,13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사실 정부 정책 하반기부터는 이런 관련 육성 정책이 더 강화될 거라는 말도 나오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IRA에 대한 이런 최대 숨은 진주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관련한 종목들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로봇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들이 다 진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삼성, 현대, 뭐 LG, 최근에는 또 두산 로보틱스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북미 시장에서도 뭐 고객사 확보하기 위해서 꾸준하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도 나오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뭐 경기 침체는 당분간 지속은 될 거다.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그냥 비용 줄이는 거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용 절감하기 위해서 산업용으로 빠른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일상생활에서도 사실은 배달 로봇들이 굉장히 활성화 많이 되어 있거든요. 저희도 식당 가보시면은 뭐 배달 로봇들이 뭐 서빙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최근에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집개미, 일개미. 집에서 쓰는 개미는 로봇은 집개미. 밖에서 쓰는 로봇은 일개미. 심지어 최근에 미국에서는 우버이츠가 또 무인 배달 로봇으로 또 배달을 하는 거에 대해서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로봇에 관련된 거는 이제 매출이 찍히기 시작하는 시기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사실 로봇 관련 기업이 너무 많잖아요. 어디가 더 갈지는 사실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수도 있고 그다음에 중소형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이 뛰어들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 원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저희가 이제 3대 핵심 부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로봇을 만드는 데 있어서 원가가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감속기, 제어기, 서브 모터예요. 뭐 원가 비중으로 따지면 감속기가 40%, 그다음에 모터가 30%, 제어기가 10%. 수익성도 감속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아요. 한 34% 정도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다음 달에 또 로봇용 감속기 업체인 SBB테크가 또
상장이 또 예정되어 있다 보니까 요 감속기 관련된 기업들이 저는 한동안 굉장히 이슈를 받아서 주가가 굉장히 잘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종목명만 말씀을 안 해주셨지 관련한 이슈는 다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네. 먼저 대기업 측면에서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인플레이션은 지속될 거고 여기서 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로봇 관련한 종목들 잘 갈 수밖에 없겠고 그중에서 어떤 로봇주를 살펴봐야 될까? 그건 모르겠지만 적어도 원가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을 보는 게 좋겠다. 관련해서 어떤 종목을 보는 게 좋을까요? 현재 감속기 관련해서는 딱 2개 기업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SPG랑 그다음에 방금 전에 얘기했던 SBB테크 있거든요. 근데 SBB테크는 다음 달 상장 예정이에요. SPG 같은 경우에는 정밀 감속기를 국산화시킨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SBB테크가 다음 달에 상장을 하게 되면 전후로해서 저는 SPG도 충분히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냥 국산화를 시키면 경쟁력은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성비 괜찮고요. AS 경쟁력 있고요. 그다음에 캐파 말 그대로 생산 능력도 연 2만 대 이상은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출은 안전하게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SPG 같은 경우에도 제가 과거에 추천을 한번 했던 것 같아요. 1차 목표가가 한 18,000원 정도를 얘기를 했는데 이미 넘어섰어요. 신고가를 계속 노리고 있는데 저는 더 올려도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한 25,000원 선까지 한번 잡아보셔도 될 것 같고 손절 라인은 15,000원 정도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속기 국산화와 관련해서는 2기업이 있는데 그중에 한 곳은 SPG, 한 곳은 SBB테크. 비비테크의 경우에는 10월에 상장 예정이고요. 이미 상장된 곳으로 SPG는 이미 우리 팀장님께서 18,000원의 목표가를 제시해 주셨는데 넘어섰고요. 최근에 신고가 경신까지도 나왔는데 이번에는 이를 또 뛰어넘어설 것으로 예상하면서 목표 주가는 25,000원, 손절 라인은 15,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이번에 길건우 팀장님이 꼽아주신 다음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료주 가격 인상에 맛있는 상승 가능할까라고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최근에 기후 변화라든지 곡물가 상승, 음식료 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원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관련한 이슈 체크해 주시죠. 음식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최근에 유럽에서도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그전에 우크라이나 사태들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원가 비중 너무 늘어나서 판가 올리는 게 제한적이지 않아? 그럼 수익성 떨어지지 않겠어? 라는 생각들을 하실 수 있는데 자, 이제 수치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최근에 한 10년 동안 유럽에서 기상이변이 라니냐 여러 가지들 있는데 보니까 한 10번 정도 일어났더라고요. 근데 이 기상이변이 일어났을 때 곡물 가격까지 같이 상승으로 동반된 건 딱 2번밖에 없었습니다. 2010년, 2020년.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기상이변 때문에 공급망이 크게 타격을 입지는 않을 거다. 그러면 가장 큰 타격을 입었던 건 사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였는데 최근에 우크라이나가 또 수출을 재개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재고량도 보니까 안정적인 수준 충분히 유지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어서 내년부터는 사실은 곡물가는 조금 안정세에 접어들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식료품 업종들의 평균적으로 판가가 상반기 때 한 11% 정도 올렸는데 하반기 때 충분히 추가 인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판가는 더 올렸고 곡물가는 올해 말을 기점으로 안정화가 될 거고 근데 대부분의 식료품 회사들의 특징이 뭐냐면 가격 올려놓고요. 원재료가 떨어지면 사실은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안 떨어뜨립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내년에 되면 수익성은 극대화가 될 거다라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관련주 중에서 탑픽 어떤 종목일까요? 저는 CJ제일제당이 나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제 곡물가보다는 음식료 업종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더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근데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휴안스라고 미국 업체를 또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환율 변동성에서는 조금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대형 3사들 중에서 만약에 곡물가가 안정이 된다라고 하면 실적 개선 폭이 사실은 가장 큰 기업이 CJ제일제당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회사 중에 셀렉타라고 있습니다. 최근에 사료 가격이 정말 많이 오르면서 그러면 당연히 뒤따라오는 건 뭐냐면 소고기값, 돼지값이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식물성 단백질이 사실은 또 굉장히 탄력을 받을 수 있어요. 식물성 단백질 중에 대표적인 게 대두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대두박 가격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자회사 중에 셀렉타라고 있습니다. 브라질 회사인데 대두박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의 최근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개선폭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2년 전에가 영업이익이 한 550억 정도였는데 올해니까 한 1,300억 정도 예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또 실적 자체가 굉장히 늘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은요? 목표 라인은 한 45만 원 선 정도 잡고요. 뭐 이렇게 조정이 될 때마다 조금씩 담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손절 라인은 38만 5천 원 정도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적 개선폭이 가장 높고요. 그리고 환율에 대한 변동성 피해갈 수 있는 기업 CJ제일제당 여기에 더해서 자회사에 대한 모멘텀까지 받아가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관심 갖고 보면 되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우선 45만 원 그리고 매수는 조정이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비중을 늘려가면 좋겠고요. 손절 라인은 38만 5천 원으로 제시해 주셨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갈테마 가라 시간이었고요. 한국투자증권의 서초중앙PB센터 길건우 FC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